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시다시피 이제 코그니티비즘과 인터랙션 하이포테시스 이렇게 두 가지를 다룰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코그니티비즘에 대해서 40분짜리 동영상을 찍고 인터랙션 하이포테시스를 이제 한 25분짜리를 찍었는데 어, 이거를 왜 하나로 묶었냐면 제 생각에는 이게 뭐랄까 이제는 조금 대충이라고 얘기를 하긴 좀 그런데 지나치게 전문적인 지식을 안 물어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물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대략적인 내용들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어, 내용을 좀 압축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다룰 것이고요. 2, 3 동영상, 두 번째, 세 번째 동영상으로 이렇게 묶어서 다룰 것입니다. 네 명의 학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바이올리스톡이라는 사람의 Unaanalyzed Knowledge와 Analyzed Knowledge. 두 번째는 슈밋의 노티싱. 사실 뭐 노티싱 제가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롱의 Interaction Hypothesis. 이 롱이라는 분이 아주 영어 교육이랑 습득에 있어서 굉장히 족적이 큰 분인데 이분의 인터랙션 아프터시스 다룰 것이고요. 이것도 사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웨인이라는 사람. 이분은 롱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신 인터랙션 아프터시스랑 조금 뭐라고 해야 할까? 다릅니다. 조금 달라서 스웨인의 아프터 아프터시스. 뭐 시험에 롱이라는 분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스웨인이라는 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나름대로 중요한 학자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네 분의 그 주장을 다루면 오늘 동영상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바이오리스톡의 Unaanalyzed Knowledge와 Analyzed Knowledge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제가 이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맥러린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분이 이제 포칼 페리퍼럴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상도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거든요. 근데 뺐어요. 왜 뺐냐면 그래 이 얘기를 해야겠군.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영상을 보시다 보면 이 사람 왜 이 학자에서 이 얘기를 하지? 하는 부분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정당, 뭐라고 할까, 전문성이 떨어져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뭐 제가 무슨 뛰어난 뭐 교수거나 뭐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냐. 외국 대학교 뭐 하와이대 뭐 그런 데 가서 언어를, 공부를 한 것도 아니니까 뭐 그거는 그렇다 칩니다만, 쉽게 공부를 하시려면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볼드신 부분의 키워드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뭐, 중요한 부분을 좀 뭉쳐서 동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추가로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직접 찾아서 공부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뭐, 그렇겠죠. 근데 앞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더 이상 이게 전문적인 그 습득론에 있어서는 적어도 전문적인 내용을 물어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엑기스만 뭉쳐서 만들었으니까 이런 시간 없으시면 그냥 이거 보셔도 넘어가도 이것만 보시고 넘어가도 별 지장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세요. 맥러플린. 맥러플린이 아니라 스펠링이 좀 헷갈리거든. 맥러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모델이에요.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모델. 오케이? 왜 뺐냐면 이분이 좀 옛날 버전이고 이분이 좀 뉴 버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거 배우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 바이올리스톡의 어널라이즈드 논리지와 애널라이즈드 논리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표로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표로 두 가지로 딱 나눠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왼쪽은 아니 한쪽이랑 이제 다른 쪽이 있지 않습니까? 왼쪽은 왼쪽대로 성격을 공유하고요.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성격을 공유해요. 그래서 왼쪽부터 보도록 합시다. 왼쪽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합시다. 일단 임플리짓
러닝, 뭐 explicit learning, 그다음에 implicit knowledge, explicit knowledge 이런 것들을 뭐 책 보시면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implicit은 미닝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explicit은 폼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 explicit이라는 것은 외적이라는 뜻이 있고요. 외적인 것이라는 뜻이 있고 implicit이라는 것은 좀 내적인 것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적인 것이라는 것은 문법적인 지식, 외적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explicit knowledge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implicit knowledge라고 얘기를 할 때는 외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막 청산 뉴스처럼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안에서 잠자고 있는 그 능력을 이제 implicit knowledge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explicit knowledge는 기본적으로 폼에 대한 것, implicit knowledge는 기본적으로 meaning에 대한 것이다. 라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문법 교육할 때 한 번 더 보게 될 거예요. 그 implicit grammar와 explicit grammar 그때 한 번 더 보게 될 것인데 이것도 나름 비슷해요. explicit grammar라는 것은 declarative knowledge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말 그대로 내가 그 문법을 설명할 수 있는가, 설명할 수 있는가, 설명할 수 있지 않은가. implicit grammar라는 것은 내가 그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가,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문법 동영상 할 때 그때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케이? 이런 implicit knowledge,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절차적 지식, procedural knowledge는 기본적으로 unanalyzed, unanalyzed knowledge예요. unanalyzed knowledge. 요거를 물어보기에는 조금, 뭐랄까, 조금 너무 새롭다 보니까 이거 자체를 물어보진 않을 것인데, 이 implicit knowledge, procedural knowledge는 기본적으로 unanalyzed knowledge입니다. 무슨 말이냐? 음, 현재 완료 생각해 봅시다.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처음 배울 때 굉장히 어렵죠. 현재 완료 언제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현재 완료는 have pp다. 그것만 알고 있어. 근데 그게 무슨 뜻이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 저는 고3 때까지도 이런 거를 몰랐어요. 아무튼, 그거는 뭐 차치하고, 그런 지식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아주 어려운 문법 지식, 뭐 현재 완료가 아니더라도 이제 스튜던트 그래머나 티처스 그래머 이런 책에서 뭐 다양한 문법들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처음 딱 봤을 때는 뜨억하죠. 와, 문법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내가 몰랐던 문법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거 그냥 외우기에도 벅차요. 그런 거 설명하기에도 벅차죠. 디클러러티브 논리지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문법들에 익숙해지면 어느샌가 우리는 생각도 하지 않고 뭐 그 지식을 그 문법을 굳이 분석하지 않고도 아 이거 현재 완료 물어보는 거네. 아 이건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때는 이렇게 대답해야겠다. 라는 거를 그냥 자동적으로 한단 말이죠. 자동적으로.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한단 말이죠. 분석하지 않고 우리의 머리를 거치지 않고 마치 뭐 무조건 반사처럼 그렇게 그냥 짜르르라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unanalyzed knowledge라고 얘기를 해요. 굳이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식을 이제 unanalyzed knowledge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조금 우리가 숙련됐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숙련이 됐을 때 그런 지식을 unanalyzed knowledge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는 analyzed knowledge. 이거는 심각하게 쉽죠.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이게 무엇이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analyze knowledge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는 되를 써야 됐더라, 되를 써야 됐더라, 한번 멈칫하고, 이런 식이니까 이런 거에는 되를 써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식의 지식을 이제 analyze knowledge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뭐, 했던 얘기 계속 하는 겁니다. automatic processing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정보가 처리되는 것,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자동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쓸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오토매틱 프로세싱이라 얘기를 하고요. 컨트롤드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경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볼드 안 쳐놓은 것도 있지만 다 중요한 키워드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성격으로 묶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incidental, intentional learning이라는 게 있어요. learning. learning. 더빙처럼 생겼다. 그죠? 그, 요거는 뭐냐면, 뒤에서도 한번 보게 되겠지만, 인시덴탈 러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연적으로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ER입니다. ER. ER. 그, 가동, extensibility. 이 대표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애들한테 영어 교과서나, 아니, 영어 동화책 같은 걸 읽게 시키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영어 교과서 읽힐 때 우리는 애들한테 야, 영어 교과서에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뭐가 있을까? 현재 완료형에 집중해서 영어 교과서 읽을 아니 동화책 읽을 때 현재 완료형이 있거든. 현재 완료형에 집중을 해서 읽어봐. 이런 식으로 그 교과 동영상 이런 식으로 그 동화책 읽어주지는 않죠. 그리고 야, 그 동화책 읽으면서 네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여기 노트 줄 테니까 여기에다가 싹 다 정리해놔. 이런 식으로 그 가르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동화책은 그냥 동화책 읽는 거지. 뭐야? 그렇죠? 그래서 의미에 초점을 둔 어떤 활동 중에 의미에 초점을 둔 어떤 활동 중에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경우를 이제 인시덴탈 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굳이 뭐 문법이나 단어 같은 거에 포커스를 주지 않더라도 책 읽기 같은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능력이 생겨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시덴탈 러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미에 초점을 둔 어떤 활동 중에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경우를 인시덴탈 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예시가 다독 활동이다. 다독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뭐 문법이나 모르는 단어 같은 거를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애들한테 그러한 단어나 문법을 가르치자고 독서를 시킨 건 아니다. 독서는 독서니까 독서를 시킨 거지. 그거는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라 애들이 의미에 초점을 두고 책을 읽는 중에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된 경우다. 이걸 이제 인시덴탈 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익스텐시브 러닝 쪽에 가깝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면에 intentional learning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의도적으로 내가 intentional instruction or teaching 뭐 예를 들면 애들한테 문법을 가르쳐야 돼서 뭐 뭐라고 해야 될까? 클래스에 몇 분을 이제 문법 교육에 할당을 한다. 그런 거는 이제 intentional teaching이 되겠죠. 뭐 intentional learning이라 말이 좀 이상한데 intentional teaching이라 하겠습니다. intentional한 액티비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intensive라는 그 형용사가 붙게 돼요. intensive라는 형용사가 붙게 되고 뭐 extensive listening, 뭐 extensive writing 이러한 경우에는 그 미닝 같은 거에 초점을 맞춰서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고 인텐시브 리스닝 뭐 아니면 인텐시브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에 그래 수업 시간에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은 보통 인텐시브라는 형용사가 붙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다른 카테고리의 뭐 지식들이나 프로세싱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두 가지의 다른 카테고리는 항상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요? 항상 이렇게 막 막 뭐라고 해야 될까? 항상 이렇게 어, 상호작용을 안 하고 이렇게 딱 칼같이 갈라져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앞에서 제가 크라셴 동영상 찍을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우리는 중학교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국어 문법 같은 거를 배우지 않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능 봐야 되니까 국어 문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 뭐 다를 수도 있겠죠. 당연히 다를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제 경험에 입각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능 보려고 문법 공부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되나 되의 표현이 다르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제서야 깨달아서 아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좀 주의 기울여서 연습해서 이런 것들을 좀 고쳐보자 해서 고등학교 때 배운 문법적 지식을 의사소통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예시를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라신의 Occupational Learning Hypothesis의 반례 같은 거를 이런 걸로 들었는데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연습을 하는 거를 통해서 이 폼에 대한 지식도 실제 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디클레러티브 논리지를 배웠다고 해서 그거를 디클레러티브로 둡니까? 그거를 실제 생활, 그거를 이제 내가 피나는 연습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꾸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meaningful practice를 통해서 어떠한 A라는 지식을 B라는 지식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 다른 성격의 지식으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해서 리스트럭처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스트럭처링. 오케이? 리스트럭처링은 좀 옛날 텀이에요. 나온 지 한 40년쯤 됐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우리가 코그니티비즘 이론을 하고 있지만 코그니티비즘 자체도
나름대로의 발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발전에 발맞춰서 이 리스트럭처링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걸 오토메타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우리가 자동적으로는 할 수 없었던 지식을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자동적인 지식으로 바꾸게 된다.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걸 오토메타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디클래러티브 논리지를 프로시저럴 논리지로 바꾸게 된다. 이것을 프로시저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사실은 그 기출에 간접적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코그니티비즘 이론이 시험에 나온다면 이거를 꼭 물어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꼭 물어본다기보다는 이게 적어도 부문에 한 번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식을 다른 지식으로 바꾼다. 그것을 리스트럭처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조금 옛날 텀이다. 그래서 요즘은 오토메타이제이션과 프로시저라이제이션 이러한 텀을 사용한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를 통해서 컨트롤드 아, 뭐를 통해서 컨트롤드 프로세싱으로 오토매틱 프로세싱 컨트롤드 프로세싱에서 오토매틱 프로세싱으로 바꿀 수 있냐? 뭐를 통해서 디클래러티브 논리지를 프로시저럴 논리지로 바꿀 수 있냐? 미닝풀 프랙티스를 통해서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아니면 애들한테 그냥 드릴로 I walked to the score, I jumped on the floor 이런 식으로 대충 드릴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meaningful한 practice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애들이 실제로 그거를 뜻깊게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다른 지식으로 바꿀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표는 표대로 외우시고 이러한 것들을 A라는 타입을 B라는 타입으로 바꿀 수 있다. 리스트럭처링, 오토메타이제이션, 프로시저라이제이션 요 키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음으로는 슈밋의 노티싱입니다. 사실 뭐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노티싱은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크게 막 전문적인 그런 거를 바로 보겠다 그런 얘기보다는 좀 그냥 아는 거 복습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기회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노티싱이라고 물어보면 이걸 뭐 시험에 어떻게 내야 될까 좀 고민이 있잖아요. 뭐 서술형으로 내기도 좀 그렇고 어, 빈칸 채우기로 내기도 좀 그런 문제인데 아무튼 그래요. 그렇습니다. 한번 봅시다. There is no such thing like subconsciousness learning. subconscious죠? 왜 여기 니스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학습하는 것은 그럴 수가 없다. 우리는 무조건 어떤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주의를 기울이고 디텍션,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인지한 것을 열심히 노력해야 이 detection and practice is necessary condition, necessary condition of language learning. 그래서 무언가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랭귀지 러닝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애가 A라는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A의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노티스를 하고 디텍트를 하고 그거를 열심히 연습해야 이 A의 그 요소를 내 걸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디텍트가 된 것, 노티스가 된 노티스가 된 인풋을 우리가 인테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티스가 돼서 노티스가 돼서 습득될 가능성이 생긴 인풋을 우리가 인테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테이크. 오케이? 인테이크 설명부터 합시다. 인테이크라는 것은 input which is comprehended and attended. 이해가 되고 내가 그것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습득될 가능성이 있는 인풋이다를 이제 인테이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습득될 가능성이 있는 인풋이면 습득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어, 애들한테 문법 시간을 따로 줬어요. 문법 시간을 따로 줘서 문법을 이렇게 가르쳤어. 그러면 애들이 당연히 난 설명 잘하니까 이해하겠고 그 다음에 그 내가 설명을 해줬으니까 요거를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해도 하고 주의도 기울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습득이 되는 건 아니죠. 애들이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완료를 습득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완료를 연습을 시켜야겠고 아니면 현재 완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죠. 그런 거를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습득이 되는 게 아니라
어퀴지션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테이크 자체에서 머물러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래서 어떤 것을 해야 인풋이 인테이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컴플렉시티가 있습니다. 컴플렉시티라는 것은 여기 우리 익숙한 키워드인 키워드라기보다 우리한테 익숙한 이제 I 플러스 1이 있죠. 말 그대로 학생들이 이해 가능한 수준이어야 인풋이 인테이크가 될 수 있다. 당연히 교사가 설명을 개떡같이 하는데 교사가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하는데 인풋이 인테이크가 될 수는 없겠죠. 두 번째는 셀리언치. 눈에 띄는 인풋을 줘야 된다. 눈띠. 뭐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눈에 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인풋 이낸스먼트라는 그 방법이 있는데요. 인풋 이낸스먼트는 이렇게 빨간 펜으로 쓰든지 동그라미를 치든지 밑줄을 치든지 그 다음에 뭐 돼지꼬리 이렇게 그리든지 아니면 별표 같은 거 한다든지 아니면 이탈릭으로 쓴다든지 와 내가 이걸 왜 이탈릭으로 쓸 생각 똑바로도 못 쓰는데 뭐 이탈릭 하나요? 이탈릭 하죠? 이렇게 쓰는 거를 써서 눈에 띄게 하는 것을 이제 인풋 이낸스먼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프리퀸시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거는 자주 주는 거예요. 자주. 자주.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이제 쿨한 사람이어서 그 인사를 할 때도 How are you 같은 인사 받지 않고 How you doing, man? 뭐 이런 식으로 막 쿨한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어떤 대화 끝나면 남생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쿨한 그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애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와서 어, 학교에 와서 선생님한테도 이제 쿨하게 인사하면서 How you doing, teacher?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주 인풋을 주면 인테이크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이거 세 가지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셀리언치는 이미 시험에 나왔지만 이 세 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즈가 있어요. 니드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살려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거는 인풋이 인테이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기보다는 학생이 인풋을 노티스할 가능성을 높이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반대지 반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제 인테이크랑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 이제 업테이크라는 게 있어요. 업테이크. 업테이크는 뒤에서도 한번 얘기를 할 것인데요. 아니, 예전에 동영상을 한번 찍었는데요. 인테이크는 뭐냐면 인풋이고요. 한글로 쓰자. 인풋. 인테이크는 인풋이고요. 업테이크는 반응이에요, 반응. 학생의 반응. 그래서 뭐 교사가 어떤 피드백을 줬을 때 그것에 대한 학생의 반응. 여기서 말하는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기가 말을 잘못했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거를 고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교사의 피드백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하던 에러를 계속 하던 에러를 반복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반응들을 학생의 교사의 피드백에 대한 학생의 반응을 업테이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테이크라는 것은 인풋인데 그 인풋이 습득될 가능성이 있는 인풋. 그 인풋을 학생이 노티스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학생에게 습득될 가능성이 있는 인풋을 인테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두 개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업테이크는 에러, 피드백 이쪽 내용이고 인테이크는 노티스, 인풋 이쪽 그래 노티스 인풋 해야지 노티싱 이쪽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업테이크를 해야 인테이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요. 그 노티싱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조금 생각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생각거리. 첫 번째는 꼭 주의를 기울여야 우리가 습득이 가능한가인데요. 꼭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인시덴탈 러닝에 그게 있었죠. 인시덴탈 러닝에 단계가 있었죠. 인시덴탈 러닝 같은 경우에는 굳이 교사가 애들을 그 폼을 이해시키거나 노티스하게 만들지 않아도 애들이 미닝 중심의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어떠한 언어적 요소나 뭐 배우고자 하는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그러네. 어떤 것을 미안합니다. 어휘력이 딸려서 어떤 것을 학습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것들은 애들이 이거를 노티스를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 화두를 하나 던져볼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의를 기울일 때 과연 인지적 자원에는 용량 한계가 있을까 없을까?
대한 내용이에요. 뭐 쉽게 말하면, 아니, 쉽게 말하면이 아니라, 연결해서 말하면, 우리는 과연 모든 것에 노티스를 할 수 있는가? 라는 얘기죠. 주류는 용량 한계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작업 기억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작업 기억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특정한 방식으로 인풋을 처리하게 되는데 그러한 인풋을 처리하는 방식 때문에 특정한 소리 계속 특정한이 반복되네요. 특정한 문법을 학습하기가 좀 곤란해진다. 그런 이론이 이제 인풋 프로세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론이 이제 인풋 프로세싱이에요. 음, 곁다리인데 사족인데 제가 인풋 프로세싱에 대해서 한 40분짜리 동영상을 찍었어요. 찍어서 올렸는데 그때는 제가 인풋 프로세싱 시험에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 잘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동영상 한 번만 보시고 이해하실 부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군자 표변이라고 하죠. 군자는 표범처럼 빠르게 어, 맞다고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빠르게 태도를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인풋 프로세싱이 안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이거는 좀 뭐랄까 사적이에요. 사적. 사적. 공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 그 반패튼이라는 사람의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오케이. 그냥 동영상 찍은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쓱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사설에서 나오겠지. 넘어갑니다. 롱의 인터랙션 하이포테시스.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롱이라는 학자는 굉장히 영어 교육이나 언어 습득에 있어서 국적이 크신 분입니다. 그 뭐냐 포커스 온 폼이라는 것도 이분이 주장을 하시고요. 당연히 인터랙션 하이포테시스 이분이 주장을 하시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해서든지 뭐 옛날에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신 분이었는데 요즘은 조금 시들해졌죠. 낼 걸 다 냈으니까 좀 시들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얼마 너무 자주 우려 너무 자주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시험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이쪽 인터랙션 하이포테시스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인테이크 인풋이 이제 습득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컴플렉시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I 플러스 1, 즉 학생이 이해 가능한 수준의 인풋을 줘야 이제 인테이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인풋을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바꾸는 것을 이제 미닝 네고시에이션, 네고시에이션 오브 미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닝 네고시에이션.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바꾸는 컴프리hen시블 인풋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을 이제 미닝 네고시에이션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글자로 할 때는 미닝 네고시에이션이 되고 세 글자로 할 때는 NOM이 되겠죠. 쉽게 생각을 하면 이제 그 초등학생 애들이랑 얘기할 때 그럴 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 잘 안 통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들이 좀 못 알아들을 때는 조금 뭐 느리게 얘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해준다든지 뭐 피치를 올려서 얘기를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말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습니까? 단어 표현도 당연히 바뀌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미닝 네고시에이션, 네고시에이션 온 미닝, 의미 협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하는 거, 알아들을 수 있는 인풋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인풋은 당연히 컴프레hen시블 인풋이고 그렇게 바뀐 인풋을 우리가 modified 인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modified input. 오케이? 말 그대로 modify. 어, 바뀐 바뀐 인풋이 되는 것이죠. 뭐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건데요. motherless, parentless, foreigner talk 이런 건데요. 음, 앞에 두 개는 기본적으로 L1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를 얘기를 하고요. L1. 이 foreigner talk를 이제 L2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렇습니다. 뭐 teacher talk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teacher talk, talk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요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고 이렇게 미닝 네고시에이션을 하기 위한 전략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앞에 세 개를 알고 계실 거예요. 아니지. 앞에 두 개를 알고 계실 거고 좀 더 공부를 했다 싶으시면 앞에 세 개를 알고 계실 거예요. 요거는 사실 모르셔도 되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는 잘 알아두셔야겠죠.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clarification request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내 한 말을 클라리피케이션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말이 와닿지가 않잖아. 말 그대로 그 Can you say that again? Pardon처럼 오해 소지가 없게 뜻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clarification request. 오케이? 뜻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상대방이 썰라썰라 얘기를 했어. 근데 말이 너무 빨라. 아니면 너무 전문 용어가 많아. 그래서 내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Can you say that again? 아니면 Pardon? 아니면 I'm sorry but you're I'm sorry but can you repeat it once again?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clarification request라고 얘기를 한다. 말 그대로 다시 한번 말해줄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말해줄래? 다음으로 comprehension 체크가 있어요. comprehension 체크는 상대방이 comprehend,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거를 comprehension 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뭐라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나 말이 끝났어. 근데 애가 제대로 들었나 확인하고 싶어. 그래서 Do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이해했니? 라는 것을 이제 comprehension 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confirmation 체크는 뭐냐면 말 그대로 확인을 받는 거예요. 내가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 그거를 내가 들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거를 뭐 대충 요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패러프레이즈를 해서 뭐 말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거니? 이런 말 하는 거구나. 라고 상대방이 한 말을 내가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확인을 받는 것을 컴파이레이션 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거 세 가지는 뭐 사실 기출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볼드 쳐놨죠? 예, 볼드 쳐놨죠. 요거는 elaboration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self repetition이라는 것은 뭐 상대방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을 하는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상대방이 내가 뭔 말을 했는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똑같이 말해주는 거예요. self repeat. 어, 카페가 어디에 있어요? 라고 상대방이 질문을 하면 앞으로 쭉 가셔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네, 뭐라고요? 앞으로 쭉 가셔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게 이제 셀프 리피티션이 되겠죠. 패러프레이즈는 조금 더 쉽게 말해주는 거. 말 그대로 뭐 양을 고치든지 아니면 단어를 고치든지 해서 쉽게 말해주는 거를 패러프레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임용 문제 같은 것도 패러프레이즈해서 쓰세요. 뭐 이런 발문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라보레이션은 조금 특이해요. 요거는 제 생각에는 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라보레이션은 뭐냐면 일부러 양을 늘리는 거를 이제 일라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해를 제대로 못했는데 양을 늘리는 게 가당티다 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음, 음, 뭐가 있을까? 그 설명서가 이제 설명서 뜬금없긴 한데 설명서가 이제 쪼가리 하나로 나와 있어. 쪼가리 하나로 나와 있어. 그리고 1, 2, 3, 4 이렇게만 하세요. 이렇게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 기계를 잘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충 이런 얘기 하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스마트폰이라고 하자. 스마트폰 설명서가 종이 한 장밖에 안 써. 그러면 그리고 뭐키 피처만 여기에다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이거 뭐 대충 이런 내용이네 하고 그냥 막 쓸 수 있죠. 근데 뭐 아빠 엄마한테 이런 종이 한 장짜리 설명서를 보고 이거를 100%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시죠. 그 조금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세한.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걸 일라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앞에서 근처에 카페 어딨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앞으로 가셔서 오른쪽으로 꺾어서셔서 앞으로 좀 더 가시면 돼요. 아니, 오른쪽으로 좀 더 가시면 돼요. 앞으로 좀 가시다가 오른쪽으로 좀 가시면 돼요.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좀 잘 못 알아들었어. 여기에 처음 오는 사람이라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앞으로 쭉 가시다 보면 앞에 그 신협이 있어요, 신협. 그 신협 보이시면 신협 옆에 큰 느티나무가 있거든요. 큰 느티나무를 보시면 오른쪽으로 꺾으셔서 앞으로 쭉 가시면 돼요. 한 블록 정도 가시다 보면 돌담이 있는데 그 돌담 옆에 카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일라보레이션의 예시가 되겠죠. 상세한 설명을 해주는 것,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elabor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사실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elaboration,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 스웨인의 아우프타이프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우프타이프티스는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좀 결이 달라요. 결이 다른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아웃풋을 중시하는 것이요. 컴프리hen시블 인풋을 주는 것도 뭐 당연히 중요하지만 학생이 이해를 해야 그거를 쓸 수가 있을 테니까 인풋을 주는 것도 나름대로 중요하지만 미닝 네고시에이션을 위해서는 미닝 네고시에이션을 통해서 상대방이 컴프리hen시블 아웃풋을 만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컴프리hen시블 인풋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컴프리hen시블 아웃풋을 만들게 하는 것이 언어 습득에 있어서 필수적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웃풋 하이포테시스입니다. 오케이? 배경 설명은 그 크라시엔 얘기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스웨인이 이제 스웨인 선생님께서 이제 크라시엔이 얘기를 했던 그 뭐냐 뭐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크라시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어디냐 캐나다에 가서 이거를 실제로 써봤단 말이야. 실제로 써봤는데 애들이 말을 못해요. 애들이 말을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봤더니 크라셴 같은 경우에는 인풋을 주는 거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애들을 애들이 말을 하도록 애들을 막 몰아세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애들을 말을 하도록 좀 쪼면 안 된다. 쪼면이라기보다 애들이 말하게 하면 애들이 조금 쫄린다. 그래서 말을 시키면 안 된다. 애들이 준비될 때까지는 말을 시키면 안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을 너무 말을 안 시킬 거야. 너무 말을 안 시키다 보니까 진짜로 말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언어를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풋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들을 말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당연히 말을 하는 게 의사소통이니까. 그래서 아웃풋을 만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아웃풋 하이포테시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재곤내죠, 재곤내. 제목이 본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해만 지키는 것보다는 프로덕션, 직접 만들게 하는 것, 이런 것까지 고려해야 언어 습득이 잘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스웨인의 입장입니다. 아웃 프로덕션 없이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웃풋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들을 직접 말하게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아웃풋 하이포테시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나온 아웃풋을 우리가 push outpu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밀린 거죠, 밀린 거. 밀어서 애들을 밀어서 아웃풋을 만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ush output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 아웃풋을 통해서 일단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아웃풋을 잘 말하냐, 잘 말하지 못하냐가 이제 학생이 이 단계에서 습득해야 될 내용을 제대로 습득하느냐, 습득하지 못했느냐를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좀 이해를 했다면 문법은 좀 비문이더라도 적절한 아웃풋을 만들 수가 있겠죠? 반면에 애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 그래서 좀 개발세발인 아웃풋을 냈다 쳐요. 그러면 애가 좀 이해를 못한 거니까 이거는 아이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아이의 현재 에러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피드백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웃풋을 만들게 하는 것은 학생이 현재 자신의 상태, 현재 자신의 비단 룰이 아니더라도 현재 자신의 언어 습득 수준에 대한 아동 자신이 세운 룰을, 아동 자신이 세운 가설을 직접 시도해보게 함으로써 그에 대해서 교사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말이 좀 꼬였는데 애가 시도해보게 하고 그거를 본 교사가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역할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being pushed. 학생이 이렇게 아웃풋을 만들게 하는 거는 obliges learner to cope with their lack of knowledge and negotiate meaning. 즉, noticing the gap. 그러니까 학생이 이렇게 아웃풋을 말하게 하는 거는 학생이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어떻게든 상호작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려다 보면 내가 이런 것들이 모자라구나 하는 거를 학생이 알아차리게 할 수가 있어요. 특히 교사나 이제 원어민들과 같이 좀 프로피션트한 그 프로피션트한 상대방과의 대화를 할 때에는 그러한 것들을 더 잘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생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찌저찌 써보다 보니 아 내가 지금 모자라구나라는 것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notice the gap, ing라고 하겠습니다. noticing the gap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noticing the gap.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그거를 듣고 meaning negotiation을 해서 더 이해할 수 있는 인풋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 학생이 meaning negotiation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학생이 현재 자신의 능력 수준과 뛰어난 상대방과의 능력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의 격차를 파악하게 한다라는 것을 noticing the gap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중요한 키워드니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으로 output itself provide another input for other student. 이거는 뭐 사실 두 개가 묶이는 건데요. 기존에 알고 있던 표현뿐만 아니라 새로운 표현을 습득할 수 있다. 상대방의 아웃풋을 통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표현뿐만 아니라 새로운 표현을 습득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이제 푸시드 아웃풋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학생이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식의 표현만 알고 있었는데 아주 쿨한 친구가 와서 How you doing?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표현을 습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A라는 펜 어디 갔어? A라는 사람이 준 아웃풋은 B에게 있어서는 인풋이니까 대화를 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요. 그래서 뭐 아웃풋 하이포테시스에 대해서 아웃풋 하이포테시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드렸고요. 사실 뭐 이것도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 더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더 깊게 들어가려면 콜라보레이티브 다이얼로그라는 개념이 있고요. 있는데 그냥 이것까지 제가 시험에 낼 것 같진 않아요. 이것까지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시면 뭐 카페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한 번, 한 번 찾아보시고요. 뭐 굳이 더 들어가진 마세요. 뭐 L, R, E 이런 것들 뭐 language related episode 뭐 이런 거 그냥 보지 마시고 그냥 있구나 정도, 있구나 정도.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아니 객관식할 때 간접적으로 한 번은 출제가 됐는데 굳이 뭐 파고들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뭐 공부할 거 많잖아요. 영어 교육로만 공부할 것도 아니고 영어학도 공부해야 되고 일반 영어 공부해야 되고 단어 봐야 되니까 너무 깊게 보진 마시고요.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다 아는 거를 남들 다 아는 수준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뭐 오늘 그래서 이제 어널라이즈 노리지, 애널라이즈 노리지 이렇게 바로봤고요. 요 세 가지 키워드 중요하고요. 노티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인테이크랑 업테이크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 이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 노티싱이나 인테이크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적당히 넘어가도록 합시다. 인시덴탈 러닝 키워드입니다. 앞에서도 있었지만 여기에서도 어디 갔니? 여기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여기에서도 인시덴탈 러닝이라는 거는 키워드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랙션 하이포테시스 얘기를 했죠. 스트래티지 세 가지 꼭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미닝 네고시 의미 협상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모디파이드 인풋이라는 개념도 있었죠. 그 다음에 아웃풋 하이포테시스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 푸시드 아웃풋의 역할과 노티싱 더 갭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